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성팀장입니다. 아이고. 좀 쏠린 것 같아가지고. 네. 아, 붙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쏠려 있는 것 같아. 제가 자꾸 이렇게. 얼굴이 잘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네. 오늘 영상은 네. 질문들 중에 네. 이렇게 사고가 나서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을 했는데 간혹 가다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렸다? 잘렸다? 해고? 네.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면 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뭐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없냐? 이거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냐라는 질문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안 되죠, 보상이. 어차피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위자료하고 네. 그 다음에 입원하셨으면 입원 기간 동안에 휴업손해 그리고 뭐 통원치료 받았으면 통원치료 하루당 8,000원 그리고 형호치료비 이게 다예요. 그 사람이 회사를 잘렸건 안 잘렸건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나 진짜 지금 그 질문하신 내용 있잖아요. 네. 할 얘기 진짜 많거든요. 그거.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그 사람은 진짜 입원을 한 게 이득이 됐을까요? 그래, 질문 나온 김에 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팔다리 다 부러지고 막 여기 다쳤어. 그럼 이 사람은 입원을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겠죠. 수술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회사 잘렸어요. 이 사람은 다시 회복을 할 때까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회사는 당연히 안 기다려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기간 안에 모든 손해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다 보상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 2년 동안 일 못한 손해 다 보상 안 되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후유 장애율만큼만 보상이 돼요. 사실 이것도 좀 문제이기는 해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일을 못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장애율만큼만 보상이 된다라는 말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손해배상의 계산 후유장애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고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처럼 크게 다치질 않았는데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도 잘렸어. 뭐 회사에서 그걸 얼마를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회사를 재취업할 때까지 이분은 월급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로 해서 보상받는 건 휴업손해 그냥 뭐 2주? 입원 2주 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딱 입원 기간만 해주는 거니까요. 합의금 얼마 안 돼요. 너 200만 원, 300만 원? 많이 받으시면 뭐 500만 원? 아무튼 합의금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몰라요. 진짜 엄청나게 유능한 인재래 가지고 뭐 어디든 이력서만 내면 바로바로 취업되는 뭐 그런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손해가 될까요? 이득이 될까요? 재취업이 바로 된다고 하면 이득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손해가 될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왜 입원을 하셨는지는 알 것 같아요. 뭐 굳이 제가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입원하면 합의금 더 많이 받는다고 뭐 유튜버들이 얘기하잖아요. 입원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이득이 됐는지 여부는 계산기 두들겨 보면 큰 이득이 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입원을 하지 않고 아프지만 그래도 회사를 나는 그만두고 싶진 않고 여기서 잘리고 싶지도 않아. 내가 여기서 입원을 하면 회사도 잘릴 것 같아.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은 계속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사. 입원 안 하고도 합의금 2, 300 받을 수 있거든요. 입원을 하면 회사를 잘리는 게 분명할 때는 입원을 하지 않으시고 아니요, 내가 이 회사 거의 정 떨어졌어, 이미. 나 어차피 그만두려고 했었어.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사고 빌미로 해가지고 퇴사를 할 수도 있겠죠. 가뜩이나 회사 그만 다닐 거라고 말하기도 힘들었는데. 그래, 회사 자르면 뭐 권고사직 당하고, 그럼 뭐, 실업급여?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이런 거 다 놓고 이런 것들 따져보면은 뭐가 나한테 이득이 될지는 이미 답 나오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특별히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며칠 좀 쉬어보려고 회사 입원했다가 회사 잘리셔가지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얻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나한테 뭐가 이득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남들 다 한다고 입원하면 또 합의금 많이 준다고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를 욕을 할 수도 있고 맞는 말이라고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한데 현실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아니 입원하면 합의금 당연히 휴업손해 늘어나니까 많이 받겠죠.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들은 어떡할 건데요. 합의금 많이 받았어. 한 350 받았어. 근데 재취업이 안 돼. 1년 동안. 그럼 이 사람은 수천만 원 손해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재취업하는 기간까지 급여를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때 그 사고가 아니었다면은 난 회사도 잘리지 않았을 텐데 아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었음에도 입원을 굳이 안 할 수 있었음에도 입원을 하는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들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진 않겠죠. 이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봐오니까 이런 얘기들을 한 번은 하고 싶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함으로 인해서 네. 그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직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휴업 손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어떤 게 나은지를 생각을 하셔서 입원 치료 아니고 그냥 통원 치료로 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겠네요. 다리가 골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안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팔이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화 받을 수 있잖아요. 회사 가서. 같은 케이스들이었었어요. 내가 여기서 병원에 입원하고 회사를 잘리기 때문에 저는 입원을 못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합의금도 받을 만큼 다 받으셨어요. 입원 안 하시고도.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입원을 해서 얻게 되는 이득하고 잃게 되는 손해하고 어느 게 더 많은지를 비교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입원 안 하시더라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는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듯이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게 가장 이득이 된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산 잘 해보셔야 돼요. 현명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맞나요, 이게? 근데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건 보상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답변들을 드린 것 같은데 좀 현명하게 교통사고를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건들 어떻게 됐든 간에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